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말이 차갑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우리를 키웁니다.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도 받아야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우리를 키우기보다 소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질문이 바뀝니다. 누구와 더 잘 지낼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망가지지 않는가로 바뀌는 겁니다. 노후의 시간은 회복이 느립니다. 감정의 피로, 인간관계의 피로는 젊은 시절처럼 하룻밤 자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는 좋은 사람을 늘리는 기술보다 나를 망치는 사람을 멀리하는 지혜가 더 절실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을 가린다는 말이 곧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리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미워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남은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둘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내 안의 평온은 귀해집니다. 그 평온이 깨지는 순간 몸도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 때문에 흔들리는가를 알아채는 사람이 현명한 노년을 삽니다. 특히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능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빠집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생깁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인간은 몸으로 먼저 합니다. 이성으로 합리화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노후의 인간관계를 볼 때 가장 먼저 말을 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말이 거칠다는 것은 단순히 표현이 세다는 수준을 넘어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천박함은 돈이 없어서도 배움이 없어서도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학벌이 높아도 돈이 많아도 천박할 수 있습니다. 천박함은 한마디로 사람을 대하는 격이 낮은 상태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관계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며 자기 감정과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함부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 삶의 품격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조금씩 흙탕물이 섞이듯이요.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부류는 말로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농담은 늘 누군가를 희생시킵니다. 누군가의 외모, 나이, 가족, 형편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걸 재치라고 착각합니다. 함께 웃어주지 않으면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아이고, 그 정도도 못 받아줘?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재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조용한 폭력입니다. 노후에 이런 폭력을 곁에 두면 마음이 마릅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항상 남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등급을 매깁니다. 누구는 쓸모 있고 누구는 별로고 누구는 이용할 가치가 있고 누구는 시간 낭비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가 좋아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노후의 관계가 거래가 되면 삶이 삭막해집니다. 마음을 나눌 곳이 없어집니다. 당신이 힘든 날 그 사람은 그래서 뭐가 문제야? 라고 묻습니다. 공감이 아니라 분석을 하고 위로가 아니라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대개 당신을 탓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 그렇지.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내면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물러남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세 번째는 늘 불평으로 대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불평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평이 일상이 된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의 눈도 불평의 눈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만나면 아침부터 누군가 욕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불만을 말하고 헤어지기 전까지 계속 결핍을 말합니다. 그런 대화를 반복하면 당신의 마음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노후는 특히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늘 어두운 쪽으로 끌려가면 몸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기분이 아니라 건강이 무너집니다. 불평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됩니다. 가까이 지낼수록 그 운명이 전염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누구도 만나지 말라는 말이냐?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만나되 내 마음의 생태계를 해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자는 겁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수십 명의 연락처가 아니라 단 두세 명이라도 내 마음이 안전해지는 사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를 어지럽히는 관계의 징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피곤한 이유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날 당신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굳어 있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예민해져 있습니까? 몸은 정직합니다. 몸이 먼저 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평온은 참는 것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젊을 때는 참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미숙하니까요. 그런데 노후의 관계에서 참는 습관은 종종 손해가 아니라 파손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조금씩 깨지고 자존감이 조금씩 닳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년의 관계를 집에 비유합니다. 집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공기가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공기가 탁해집니다. 당신의 집에 늘 탁한 공기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문을 열어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의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어주고 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의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의는 경계를 더 품격 있게 세우는 방식입니다. 노후에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책감으로 사람을 묶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위기로, 말투로, 표정으로 당신을 짜짜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그렇게 편하게 살아? 너는 나를 이해 못하지? 네가 오면 내가 좀 살 것 같아.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하소연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책임을 씌우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도움이 아니라 의무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 만난 관계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둘째는 늘 비교로 당신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효도하는지, 비교는
인간을 가장 빠르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후에는 비교가 더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후회로 굳어집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현재를 축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를 순위로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평안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끝없는 결핍이 자랍니다. 셋째는 문제 해결보다 문제 만들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디서든 갈등을 만듭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크게 만들고 작은 오해를 커다란 상처로 키웁니다. 왜 그럴까요? 갈등이 있어야 자신이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화로운 상황에서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고 사람들을 나누고 편을 가르게 합니다. 노후에 이런 사람과 엮이면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갈등을 해결하느라 하루가 다 가고 정작 내 삶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성격이 나쁘다거나 악하다는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거리 두기.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리를 조절하라는 말입니다. 노후의 지혜는 끊는 용기와 조절하는 기술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거리두기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거리를 두면 미안하지 않나요? 상대가 상처받지 않나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평생 길들여져 온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미안함은 종종 조작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내 미안함을 이용해 나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안함을 느끼는 순간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미안함이 건강한가? 아니면 이용당하는가? 거리두기의 첫 단계는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즉시 달려가지 마십시오. 즉시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반응을 늦추면 상대의 진짜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이 즉시 반응하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공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답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둘째 단계는 대화의 주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비교, 남 험담이 시작되면 그 흐름을 그대로 타지 마십시오. 맞장구를 치는 순간 당신도 그 문화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 문제는 내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합시다. 이런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품격은 이런 말에서 시작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 단계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자주 만난다고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만날수록 갈등이 생기는 관계도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해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워지는 관계가 있지요. 그런 관계는 빈도를 줄이는 것이 답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한 관계를 매주 만나며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혼자는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야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 내 몸의 신호, 내 삶의 방향,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 소리가 묻힙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그 소리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필요합니다. 혼자는 내 삶을 회복시키는 공간입니다. 결국 노후의 인간관계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만 남겨라. 나를 지키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만나고 나면 마음이 정돈되는 관계, 말이 지나간 뒤에도 존중이 남는 관계, 내 약함을 이용하지 않는 관계, 내 삶을 비교하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몇 사람만으로도 노후는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만남을 조금 늦추십시오. 답장을 조금 늦추십시오. 만남의 빈도를 조금 줄이십시오. 그것이 노후의 평온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를 조용히 소모시키는 관계를 당연한 일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상처 하나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작은 상처가 매일 반복되면 더 쉽게 무너집니다. 노후에는 그 작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밤새 자고 일어나면 어느 정도 풀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의 피로가 몸으로 내려옵니다.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병원만 찾습니다. 물론 병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관계라면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의 관계를 정리하는 기술을 더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은 물이 담긴 그릇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릇이 커서 조금 흔들려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릇이 작아집니다. 에너지, 시간, 인내심이 줄어듭니다. 이 작은 그릇에 계속 쓸데없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칩니다. 그리고 넘치는 순간 가장 먼저 젖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먼저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정돈되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말이 거칠어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노후에는 후자를 줄여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던 사람인데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그래도 내가 먼저 도와줬으니까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계속 참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견디고, 내가 도와줬다는 이유로 계속 끌려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과거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현재로 유지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가 죽이는가 그 기준이 노후에는 더 중요합니다. 노후의 관계를 정리할 때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나를 이용하는 사람. 둘째, 나를 흔드는 사람. 셋째, 나를 존중하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당신의 노후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망가지며 살 것인가? 조금 불편해도 내 삶을 지킬 것인가?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만남이 늘 요구로 끝납니다. 전화가 오면 부탁, 만나면 부탁, 이야기의 결론이 늘 네가 해줘야 해. 그리고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도 너밖에 없어. 이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인정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그런 관계를 오래 끌고 가면 당신의 삶은 점점 나가 아니라 남의 필요가 됩니다. 흔드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직접 부탁하지 않아도 당신을 흔듭니다. 비교, 비난, 불안, 소문, 감정, 기복, 말 한마디로 당신의 하루를 망칩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너도 이제 늙었다. 그 집은 잘 산다더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는 배처럼 안정감을 잃습니다. 노후에는 안정감이 곧 건강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립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이 깨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결국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도 낯선 사람이 됩니다. 반면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경계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당신이 어렵다고 말하면 그럼 다음에라고 말할 줄 압니다. 대화 속에서 당신을 비교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노후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로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실천을 권합니다. 첫째, 답장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관계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반응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부탁이 오면 바로 움직이고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합니다. 그 습관이 상대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 움직인다. 그러면 요구는 더 커집니다. 답장을 늦추면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정상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빨리 움직였던 것입니다. 답장을 늦추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둘째,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거절은 싸움이 아닙니다. 거절은 경계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잃습니다. 거절의 문장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설명을 길게 하면 죄책감이 따라붙습니다. 짧게 말하십시오.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반대로 경계가 없는 사람은 쉽게 이용당합니다. 셋째,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의미 없는 만남은 노후를 소모시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면 불평만 하는 사람, 만나면 남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런 만남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더 늙게 만듭니다. 만남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건강을 위해 걷는 만남, 책 이야기를 하는 만남,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만남. 목적이 바뀌면 관계의 질도 바뀝니다. 목적을 바꿔도 계속 불편한 관계라면 그때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것이다. 어떤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워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면 내 안에 여유가 돌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내 하루가 조용히 정돈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잃었을 때 오는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를 떠올리고 그 관계에서 반응을 한 박자 늦추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의 시간을 넣으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잠을 더 자십시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노후는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의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노후의 관계 정리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나는 결국
혼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이 참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 문제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바로 그 연결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를 줄이는 법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어내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비우면 반드시 올바른 관계를 채워야 합니다. 그 채움이 없으면 허전함이 다시 옛 관계를 부릅니다. 결국 다시 같은 사람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노후에는 이 반복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 정리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혼자의 기술입니다. 혼자는 고립이 아닙니다. 혼자는 회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쓰면 인간관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외부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관계가 자존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그 방식이 독이 됩니다. 필요함으로 존재를 증명하려 하면 끝없이 소모됩니다. 대신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는 그 기준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혼자의 기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0분만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빈 공간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빈 공간이 사실은 나였다는 것을요. 우리는 평생 그 공간을 남의 말과 남의 욕으로 채워왔습니다. 노후에는 그 공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작은 공동체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단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연이냐, 지연이냐, 학연이냐가 아닙니다. 나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과 나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작은 공동체는 꼭 새로운 친구를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인사하던 사람, 함께 걷던 사람, 책을 좋아하는 사람, 조용히 마음이 통하던 사람, 그 관계를 조금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공동체를 만들 때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불평만 하는 모임은 피하십시오. 불평은 전염됩니다. 둘째, 비교가 많은 모임은 줄이십시오. 비교는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서로의 사생활을 캐묻는 모임은 위험합니다. 노후의 관계는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긴장 속에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당신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가족 관계의 재설계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동시에 가장 상처가 깊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자녀 문제, 재산 문제, 역할 문제로 갈등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감정으로만 유지하면 안 됩니다.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구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 자녀에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너는 왜 이 정도도 못하니? 이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 부모도 자녀도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노후의 부모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의 외로움을 전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규칙이 필요합니다. 연락의 빈도, 방문의 방식, 경제적 도움의 원칙, 명절의 기준,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구조를 만들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착각은
가족이면 다 이해해 줄 것이다입니다. 가족도 사람입니다. 가족도 각자의 욕망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에게서 모든 위로와 인정과 관심을 받으려 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가족은 가족의 역할만 하게 두고 나머지 정서적 안정은 다른 통로에서 얻어야 합니다. 책, 산책, 취미, 신앙, 작은 공동체,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야 노후가 안정됩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관계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의 관계는 말로 무너지고 말로 살아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관계에서는 말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은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언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비난 대신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래? 대신 나는 그 말이 힘듭니다. 둘째, 지금은 어렵습니다. 거절을 감정이 아니라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와 경계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문장만 익혀도 관계가 덜 다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관계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면 죄인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착함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계속 희생하면 결국 당신의 남은 시간은 남의 욕구를 채우는데 쓰입니다. 당신이 무너진 뒤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책임은 당신이 집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관계 정리는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혼자의 기술로 중심을 세우고 작은 공동체로 따뜻함을 채우고 가족 관계를 구조로 재설계하고 말의 습관을 바꾸고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노후를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만 권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관계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당신이 늘 하던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십시오. 한 박자 쉬고 내 마음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작은 멈춤이 노후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노후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미련입니다. 사람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남은 미련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사람이 바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바뀌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내 시간을 태우는 일입니다. 노후에는 그 낭비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은 줄어들고 회복력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마지막은 기대의 정리로 끝나야 합니다. 먼저 관계를 다시 세우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의 관계는 정칭이 아니라 안전이 기준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감정의 계절이 아니라 생존의 계절입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정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서적 안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멀리 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안전. 돈 문제로 당신의 노후를 흔드는 관계는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 건강의 안전. 과도한 술자리, 무리한 일정, 감정 소모가 큰 만남은 몸을 망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정리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단칼에 끊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후의 정리는 칼이 아니라 문입니다. 문은 닫을 수도 있고 조금 열어둘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만 열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모두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입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지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의 출입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의 관계 관리법을 3단계로 권합니다. 첫째, 거리두기,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시간을 짧게 하십시오. 둘째, 조건 설정, 만남의 방식과 규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술자리는 가지 않는다, 밤늦게 전화는 받지 않는다. 셋째, 최종 정리, 조건을 계속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정으로 끊으면 후회가 커지고 미련이 남습니다. 구조로 정리하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걸리는 부분이 미안함입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친척, 가족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안함과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내 노후를 희생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안함은 감정입니다. 책임은 계약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의 인생을 무한정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당신의 돈과 시간을 당연히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관계는 정으로 시작하지만 노후에는 경계로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 문장은 냉정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노후에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킬 때 오히려 주변 사람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경계를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에게만 쉽게 기대고 쉽게 요구합니다. 이제 관계를 채우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만 하면 삶이 비어버립니다. 빈자리가 불안하면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좋은 루틴이 관계를 대신해줘야 합니다. 루틴이 없으면 외로움이 관계를 부릅니다. 루틴이 있으면 외로움이 지나갑니다. 노후의 좋은 루틴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20분 산책하고 간단히 스트레칭하고 책을 10쪽이라도 읽는 것, 이 정도만 해도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사람은 중심이 있을 때 관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중심이 없을 때만 관계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의 행복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라고도 말합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관계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평생 남과의 관계를 배우지만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혼자가 두렵습니다. 사실은 혼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의 가장 큰 자유는 드디어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를 살 수 있다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노후에 행복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매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존중했는가? 남의 부탁을 거절했는가? 내 몸을 무리하게 쓰지 않았는가? 내 마음을 억지로 참지만은 않았는가?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뀌면 당신 곁에는 소수의 좋은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게 노후의 가장 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질이 부자입니다. 마무리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단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좋은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노후에는 존중이 행복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킬 것인가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에게, 무엇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노후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와 멀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사람을 끊는 일은 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결심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관계 정리는 절반짜리 과제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혼자 있는 시간을 행복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옵니다. 누군가 있어야만 내가 괜찮다는 생각,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야만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반면 고독은 선택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사람은 외로움해지고 노후가 단단해지는 사람은 고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첫째, 일상이 있습니다. 둘째,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작은 관계가 있습니다. 큰 관계를 줄이는 대신 작은 관계를 남겨둡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소모하지 않습니다. 대신 몇 사람과 깊게 연결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안전하게 해주는 관계의 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대화의 양보다 회복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도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이 상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노후의 인간관계는 회복력을 보존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만나고 나서 허무하고 피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서 마음이 정돈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만난 뒤 내 마음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까? 저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는 습관. 둘째,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 셋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노후의 우울을 막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우울은 대개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30분이라도 걸으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불안이 내려갑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불안이 커집니다. 움직일 때 불안이 줄어듭니다. 둘째,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노후의 불안은 대개 정리되지 않은 생각에서 옵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 사람에 대한 원망,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생각은 밤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라고 권합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딱 3줄만 쓰십시오. 오늘 내가 잘한 것 하나, 오늘 내가 지킨 원칙 하나, 내일 내가 할 작은 행동 하나,
이 세 줄이 쌓이면 마음의 구조가 생깁니다. 구조가 생기면 감정은 덜 흔들립니다. 셋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따뜻함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작은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식사를 대충 때우지 않고 한 끼라도 정성껏 먹는 것, 집을 너무 어지럽혀 두지 않고 작은 공간 하나라도 정리해 두는 것. 이런 작은 의식이 자기 존중을 만들고 자기 존중이 외로움을 이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운영이란 무엇입니까? 하루의 흐름을 내가 정하고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하고 내 기분을 내가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가 연락해줘야 기분이 좋아지고 누가 찾아와야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은 노후에 흔들립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의 리듬을 만들면 사람은 선택이 됩니다. 필요할 때만 만나고 원할 때만 대화합니다. 노후는 바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외로움을 많이 타요. 나는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계의 대체물입니다. 여기서 대체물은 사람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목적이 없으면 외로움은 커집니다. 노후에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지만 분명한 목적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책 한 권 완독, 매일 10,000보가 아니라 매일 4,000보, 일주일에 한 번 손주에게 영상통화, 매주 한 번 봉사나 모임 참여. 목적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의 관계를 다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기준을 세우는 기술입니다. 노후에는 말을 많이 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갈등을 부릅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말이 줄어듭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택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싸우지 않고 멀어지는 것, 비난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 노후에는 이 방식이 가장 품격 있고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한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는가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면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면 실망이 옵니다. 실망이 오면 관계가 더 깨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를 믿는 작은 행동을 매일 쌓는 것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기, 정한 만큼 걷기, 불필요한 만남 거절하기,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않기.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나는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혼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온이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더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후는 남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위에 당신만의 고독과 루틴과 목적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필요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때 비로소 노후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복으로 바뀝니다. 노후의 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관계를 줄였는데 그럼 앞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흔들립니다. 사람을 줄이자니 불안하고 다시 붙잡자니 지치고 결국 애매한 관계 속에서 마음만 달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의 인간관계를 다시 세우는 법 정리 이후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노후의 관계는 넓게가 아니라 깊게입니다. 친구가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친구가 적어도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관계가 내 삶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가, 내 삶의 리듬을 지켜주는가, 나를 존중하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저는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생존 관계. 둘째, 정서 관계. 셋째, 성장 관계입니다. 생존 관계는 말 그대로 생활을 지탱하는 관계입니다. 병원에 갈 때 도와줄 사람,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연락할 사람, 서류나 행정이 막힐 때 확인해 줄 사람, 노후에는 이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생존 관계는 친밀한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우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분노를 낳습니다. 생존 관계는 서로의 역할이 분명한 관계가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복지기관이든 동네 병원이든 시스템을 포함해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정서 관계는 마음을 지탱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노후는 흔들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불편함 없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말해도 평가하지 않는 사람, 말해도 조롱하지 않는 사람, 말해도 내 사정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사람, 노후에는 이런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만나면 늘 비교하고 내 인생을 재단하고 내 선택을 비웃는 사람은 정서 관계가 아니라 정서 소모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성장 관계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삶이 급속히 무의미해집니다. 성장 관계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걷는 모임, 책을 읽는 모임, 악기를 배우는 모임,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성장 관계가 있는 노후는 활력이 생기고 정서 관계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한 사람에게만 기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를 다시 세우는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노후의 관계는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젊을 때는 속도가 다르더라도 억지로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속도가 다르면 반드시 피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고 어떤 사람은 밤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조용합니다. 노후에는 성격보다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나와 리듬이 맞는 사람을 남기십시오. 리듬이 맞으면 대화가 길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둘째, 노후의 관계는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빚이 됩니다. 여기서 경계란 싸움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기준, 갑작스런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 내 시간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기준, 이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은 기준이 없어서 생깁니다. 기준이 있으면 아니요라고 말할 때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셋째, 노후의 관계는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려야 합니다. 노후에는 말이 관계를 망칩니다. 특히 충고, 비교, 평가, 옛날 이야기의 반복, 이런 말들이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대신 행동을 늘리십시오. 함께 걷기, 함께 밥 먹기, 함께 차 마시기, 함께 조용히 앉아있기. 노후의 좋은 관계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적을수록 오래 갑니다. 넷째, 노후의 관계는 기대를 낮추고 감사를 높여야 합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커집니다. 실망이 커지면 관계는 깨집니다. 노후에는 상대에게 젊을 때의 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하고 체력도 달라지고 사정도 달라집니다. 대신 작은 도움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감사는 관계를 살리고 기대는 관계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노후에 관계를 정리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때로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사랑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족 관계에서도 세 가지 원칙을 권합니다. 첫째, 경제 문제는 분리하십시오. 둘째, 간섭은 줄이십시오. 셋째, 감정 폭발은 피하십시오. 경제 문제를 섞으면 모든 관계가 더러워집니다. 돈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돈은 계약입니다. 계약을 감정으로 풀면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 자녀든 형제든 돈 이야기는 명확하게 하십시오. 빌려줄 것인지 줄 것인지 언제까지인지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로 남기십시오. 이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간섭은 줄이십시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말은 노후의 독입니다. 자녀도 형제도 배우자도 각자 삶이 있습니다. 간섭을 줄이는 만큼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대신 부탁은 짧게 하십시오. 부탁은 명확하게, 감정은 덜어내고 필요한 것만, 감정 폭발은 피하십시오. 노후의 감정 폭발은 관계를 한 번에 끝냅니다. 젊을 때는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는 한 박자 늦추십시오. 말을 멈추고 방을 나가고 물을 마시고 잠깐 걷고 다시 말하십시오. 이 한 박자가 노후의 관계를 지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후에 꼭 가져야 할 관계의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친절, 무거운 기대는 금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인사 한마디, 문을 잡아주는 행동, 작은 배려, 이런 가벼운 친절은 내 마음도 살리고 주변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친절로 보상을 기대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친절은 내가 선택한 품격이어야지 상대에게 받아내야 할 청구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사람을 붙잡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관계를 고릅니다. 관계를 고르는 사람이 노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필요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고르지 말고 만난 뒤에 내 마음을 기준으로 고르십시오. 그 기준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 이야기의 끝은 늘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고쳐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서도 괜찮아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관계를 끊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노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망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후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세운 뒤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저는 5가지를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남아야 노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나 자신과의 대화가 남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모임이 있다는 이유로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후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마음의 소리가 커집니다.
이때 내 마음을 듣지 못하면 외로움이 아니라 공허가 옵니다. 공허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허는 의미로 채워집니다. 그러니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불편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이 고마웠는가? 이 질문이 노후를 지탱합니다. 둘째, 생활의 루틴이 남아야 합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생활이 흐트러집니다. 생활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관계에 의존합니다. 이 악순환이 노후를 망칩니다. 그래서 루틴이 필요합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산책시간, 독서시간, 정리시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하루를 붙잡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있으면 관계가 없어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셋째, 작은 공동체가 남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작은 구조입니다. 동네 도서관, 주민센터 강좌, 걷기 모임, 종교 공동체, 봉사 모임, 이런 것은 깊은 친밀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인간다운 연결을 제공합니다. 노후의 공동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가면 좋고 안 가도 괜찮은 구조, 이 느슨함이 오히려 지속성을 만듭니다. 넷째, 내 경계가 남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경계가 없는 노후는 결국 누구에게든 휘둘립니다. 자녀에게도,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경계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나는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는 쉽니다. 나는 이 말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이 경계가 있으면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다툼이 줄고 다툼이 줄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섯째,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남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생사를 가릅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에 꼭 품어야 할 말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고맙습니다. 둘째, 괜찮습니다. 셋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는 관계를 살립니다. 괜찮습니다는 갈등을 줄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는 간섭을 차단합니다. 이 3마디를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노후의 인간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내가 이기적인가? 아닙니다. 노후의 관계 정리는 인간 혐오가 아니라 인생 관리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늘려서 기회를 얻습니다. 노후에는 관계를 줄여서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은 삶의 단계가 바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후에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떠나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내 품격을 잃지 마십시오. 관계 때문에 내 건강을 잃지 마십시오. 관계 때문에 내 시간을 잃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중심을 잃으면 사람을 많이 만나도 불안합니다. 중심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평온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글을 듣는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노후는 누가 옆에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를 하십시오. 불편한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나를 늘리는 것, 그 방향으로 가면 관계는 저절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고요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관계의 정리와 재건입니다.